자, 이번 시간은 회귀 개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제가 그 지옴 스무스라고 하는 그 시각화 함수를 사용해서 선형 그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형 회귀선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회귀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얼마나 급하게 크게 돼 있느냐가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x축의 데이터가 그 1이 변할 때 y축의 데이터가 더 많이 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데이터의 그 회귀선의 기울기를 그러면 실제로 값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기울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회귀계수입니다. 결국에 선형회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y는 ax 플러스 b의 그 방정식에서 a에 해당하는 그 기울기 그 값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할 때 이 회귀계수인데요. 여기서 이 예에서는 학생 수에 대비한 교원 수의 학교급별 추세선 기울기를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수, X축에 학생 수를 두고 Y축에 교원 수를 두면 학생 수가 얼마가 변할 때 교원 수가 얼마가 변하느냐. 결국엔 내용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명이 늘었을 때 그럼 교원 수는 몇 명을 늘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예측값을 만들어낼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 대비 교원 수의 그 값은 틀림없이 학교급별로 다를 겁니다. 초등학교는 과목별 선생님이 없고 학급 수에 따라서 주로 이제 그 교원 수가 많이 결정이 되겠죠. 물론 그 외에 변수들도 그 추가적인 그 변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 각 과목별 담당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학급 수에 더 연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학급 수에도 연관이 있겠지, 그 학생 수에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 과목 수에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는 학교급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그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처럼 df 언더바 스쿨 언더바 eda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학교급별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그룹 파일에서 학교급별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이 아래서는 요 df 언더바 스쿨 언더바 eda를 내부적으로 학교급별로 3개의 지금 학교급이 3개니까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아래 나눠 버립니다. 그 다음에 ne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뒤에 오는 함수들은 각각의 그 세분화된 그 함수에 대해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 nest라는 함수를 썼고요. 그리고 mutate, 뮤, mutat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이 그 학교급에 의해 분리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요 모델 그리고 코에피션트 그리고 슬로프 인터셉션 R 스퀘어 요 5개의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LM은 그 리니어 메소드라고 하는 그 선형 회귀를 나타내는 그 함수인데요. 교원 수를 아까 tilde 마크 있을 때 저희 그 facet 그리드에서 tilde 마크 앞에를 y로 두고 tilde 마크 뒤를 x로 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tilde 마크 앞에를 y 교원 수를 y축으로 두고 학생 수를 x축으로 두고
데이터를 점이라고 한 요 점은 앞에서 얘기한 요 데이터 프레임, 여기까지 만들어 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올 때 요 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초등학교 학교급에 대한 리니어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코에피션트 각각의 그 계수를 구하는데요. 모델을 가지고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코에피션트의 값 중에 두 번째 값을 슬로프로 두고 코에피션트의 첫 번째 값을 인터셉트로 두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죠? 어려워 보이시는데 나중에 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를 하시면 그 함수를 이렇게 쓴 이유를 아마 알게 되실 건데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썼구나 정도만 아시고 그리고 요거 그대로 한번 실습해 보시면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맵 더블 하면 요 코에피션트 첫 번째 데이터를 더블 형태, 그러니까 수치 형태의 더블, 소수점을 갖고 있는 더블 형태로 인터셉션으로 놓고, 그리고 R 스퀘어도 모델의 그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서머리 해서 그 서머리한 데이터를 R 스퀘어 값을 R 스퀘어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선형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선형 모델에서 그 각각의 개수들을 가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리스트에서 슬로프, 그 기울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고, 인터셉트, 그 절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고, R 스퀘어는 전체적인 그 신뢰도를 판단하는 그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셀렉트 학교급, 여기 학교급 어떤 학교급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슬로프 기울기, 인터셉션, 그리고 절편, 그리고 R 스퀘어 데이터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오되 학교급별로 정렬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제로 돌려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슬로프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죠. 기울기인데 0.05 051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0.0599, 0.06 정도로 봐야 되겠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0.0647, 이것은 아마 뭐 0.065,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기울기가 작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장 기울기가 급한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R 스퀘어를 보시면 R 스퀘어는 과연 이 그 이 선형 회귀 모델이 얼마나 전체 데이터 중에 얼마나 설명하는 것이냐를 나타내는 그 수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0.956 하면 95% 정도 요 그 선형 회귀 모델로서 95% 정도 데이터의 9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도 948 하면 94.8%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요 회귀 그 개수를 가지면 그러니까 78%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그 회귀 그 방정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쓰게 된다면 초등학교 y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교원수 총계값이 되겠죠. 교원수 총계값 y 값은 그 0.0515 x, 여기서 x 값은 학생 수 총계 값입니다. 플러스 9.6% 요런 회귀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생 수가 한 명 늘면 교원 수는 0.05명 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좀 다시 좀 쉽게 풀면 학생 수가 100명 늘 때 교원 수는 5.15명 는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100명 정도 늘어야 교원 수가 5명 정도 느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한 학생 수가 20명 정도 늘면 교원 수가 1명 정도 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0.6 여기서 이제 대충 반올림해서 0.65로 보자면 학생 수가 100명 증가하면 고등학교는 교원 수가 6.47명, 6.5명 정도 는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초등학교는 100명 늘었을 때 5명, 고등학교는 100명 늘면 6명, 이 정도 6.5명 그 정도 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교원 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돌려볼까요?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DF 언더바 스쿨 EA에서 그룹 바이에서 학교급으로 하고요. 네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그 작동을 해주는데 뮤테이트 해서 모델은 LM 그 리니어 모델링으로 교원 수를 y축에 두고 학생 수를 x축에 두고 결국 학생 수가 1명 증가할 때 교원 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리니어 모델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만드는데 그 데이터는 여기서 점을 씀으로써 여기 앞에 전달된 요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학교급으로 각각 나뉘어진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에 각각 한 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코에피션트, 여기서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요 모델에서 그 개수만을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 결과값을 각각 3번당 이렇게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뮤테이트라고 해서 그 슬로프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는 코에피션트 요 중에 여기서 받아낸 요 함수를 통해서 받아낸 코에피션트 중에 2번째 더블 값을 슬로프로 둔다. 그리고 인터셉션은 요 코에피션트 중에 첫 번째 더블 값을 인터셉션으로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모델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여기서 만들어낸 모델이죠. 요 모델에 대해서 서머리 함수를 돌립니다. 여기서 모델이 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모델이 여기 들어오는데요. 서머리 함수를 돌립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적인 그 기술 통계를 확인할 때 요 서머리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 서머리는 뒤에 데이터 프레임이 오는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통계 각 그 열별로 기술 통계 양을 만들어내지만 지금처럼 이 모델이 오면 그 모델의 종류에 따라 서머리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하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선형 모델이 오면 그 여러 가지 달라진 그 항목들을 출력해내는데 그 중에 그 중에 R 스퀘어드라고 하는 그 열에 있는 값을 다시 R 스퀘어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들에 대해서 학교급 슬로프 인터셉트 R 스퀘어 요 값들 네 개의 값들을 열을 셀렉트 해오고 그 학교급의 그, 그 정렬한 순서대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명령입니다. 한번 돌려보면요. 이렇게 보면 나오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0.515, 0.052로, 그리고 중학교는 0.0599, 고등학교는 0.0647 해서 초등학교보단 고등학교가 좀 그 기울기가 크고 중학교보단 고등학교가 그 기울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초등학교는 교원 수가 0.05명 정도 늘고 중학교는 0.06명 정도, 이거 06으로 보면 되겠죠. 0.06명 정도, 고등학교는 0.065명 정도 는다. 결국엔 고등학교가 학생 수 1명에 늘었을 때 교원 수가 가장 많이 느는 그런 학교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R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의 설명력을 나타내는데 이 이 선형 모델을 가지고 전체의 95.6%를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의 이 모델은
전체의 94.8%를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이 모델은 전체의 77.6%를 설명할 수 있다. 77.6%만 돼도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선형 회귀 모델의 그 기울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으로 이제 요번에는 학교 급별이 아니고 학교 급별이 아니고 지역 규모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 규모별로 선형 회귀 모델의 그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스텝에서 지금 그 선형 회귀물 지옴 스무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회귀 모델의 기울기를 그 우리가 비교할 때 한 번은 학교 구분을 비교를 했고요. 한 번은 지역 규모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역 규모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은 앞에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룹 바이를 앞에서는 학교급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지역 규모로 한 것 외에는 앞에 그 명령과 똑같고요. 그리고 어레인지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정렬할 때도 지역 규모별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값을 보자면 특별광역시에 0.0516, 시지역에 0.0533, 535, 읍지역에 0.0552, 면지역에 0.0615, 특수지역에 0.0782. 지금 보면 특별광역시보다 시지역이 그 기울기가 크고 시지역보다 읍지역이 크고 읍지역보다 면지역이 크고 면지역보다 특수지역이 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학생의 어, 특별시의 학생의 증가했을 때의 교원에 필요한 교원의 숫자보다 특수 지역에서 학생이 증가했을 때 교원에 필요한 수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특수 지역에서는 학생이 100명 정도 증가했을 때 7.8명, 그러니까 학교원 수가 8명 정도 필요했지만 특별광역시에서는 학생이 100명 증가했을 때 교원 수가 약 5명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R스퀘어 값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광역시에 약 70% 정도, 특수지역에는 약 80% 정도, 면지역은 한 88.6%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죠. 그래서 설명력도 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에 교원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학생 수 대비한 교원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교원수가 더 많이 배치됐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결과값 실행 그 문장하고 말씀드렸지만 요 그룹 바이 하는 요 문장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레인지 그리고 여기 셀렉트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돌려보면요. 지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는 0.0516, 시지역은 0.0535, 읍지역은 0.052, 면지역은 0.615, 0.061로, 특수지역은 0.078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학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그 교원 수,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교원 수의 교원 수의 숫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교육 분야의 EDA 실습을 해보면서 EDA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스텝들은 꼭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 스텝을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스텝들이 제가 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좀 관심이 가질 수 있는 일부만 한 것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많은 변수들의 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쭉 거치고 이런 단계들에서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확인한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실제로 탐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하고 탐색을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그 데이터 내에서 특별한 어떤 관계성이나 특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이나 관계성을 발견하시게 되면 그 특성이나 관계성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데이터들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밝혀낸다면 이 그 ED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 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이론들을 잘 찾아낸다면 이 교육 분야 EDA를 통해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교육 분야 아, R을 사용한 교육 통계 데이터의 탐색적 분석 전체 강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